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0월 29일의 밤입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얻고 부모가 되어서 또 그 아이를 키우고 또 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을 인계하는 이 과정에서요. 일단은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느 부모나 진짜 잘 키워야지 하고 옛날에 어머니 노래에 있듯이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요. 진짜 열심히 키우고 좋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해주려고, 그리고 맛있고 몸에 좋은 거 있으면 뭐든지 먹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고 모든 부모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이가 커서 명문대에 가서 이렇게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결국 명문대라는 건 공부에 하고 관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 이렇게 그런 환경과 조건들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서 주위를 살펴보면요, 참 많고 다양한 교육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미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다들 각기 내가 최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모든 부모님들은 그 중에 가장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뿐이고,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저 혀를 한번 츠츠차고 맙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공한 사례보다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사례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그런데 그 실패한 사례의 진실을 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부모가 교육하는 과정에서 내 아이들은 뭘 잘못해서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어, 무엇을 어떻게 했기, 뭐 얘기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 언급하는 그 근처에 오는 것 자체도 경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오로지 성공한 사례에만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교육 과정은 총 12년이잖아요. 초등학교 크게 나누어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이렇게 반으로 6년씩 다 갈라집니다. 기간이 6년씩 갈라졌는데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라는 그 타이틀 아래에는 6년을 부여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3년씩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6년이 3학년짜리에 비하면은.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의 모든 개별적인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키워내는데 6년이 걸린다. 그래서 차근차근 뭐 교육 과정이라는 건 교육부에서 초등학교에 배워야 될 것 정해놓고 중학교에 배워놓을 것 정해놓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배울 것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은요, 보통 아이들 이하로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학년에서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가르친다면 그건 교육과정에서 빼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도 없는 거는 맞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짜리, 3년짜리, 3년짜리를 진행하다 보면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저도 물론 제 아이만 키워 왔으면 이걸 몰랐을 텐데요. 저에게 의뢰를 해 올 때는 거의 다 병원으로 따지면 저는 3차 진료 기간이라 그랬죠. 거의 이제 끝판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오면은 그래 잘 왔어 그래서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을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르기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모든 12년의 교육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위기가 오고 또 기회가 오고 또 반전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학년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1차 관문이 초등학교 6학년 전후에서부터 해서 중학교 1학년 전후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이 1차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2차 기회는요. 중3 때 옵니다. 중3 때요. 그리고 3차는요. 그 예비 고3 때 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 기회의 효과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또 하는 교육 과정이 있죠. 재수요. 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마지막 4차 기회가 옵니다. 이 4차 기회는요. 정말 어렵거든요. 누군가가 진짜 목숨 걸고 달라붙어 주기 전에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한다고 그냥 했다가는 물론 공부를 안 했으면은요 부족한 거를 한 만큼 성적으로 나오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차라리 공부를 안 했으니까 배우면 되는데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더라. 그 한계를 극복시킬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거의 형성이 된다. 이 점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네요. 이건 제가 실제적으로 겪어왔고 그러한 그 위기 때마다 이렇게 구출을 해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잘 이행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는 그런 분기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 겪고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그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6학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해야 될 것을 제가 뭐 과목별로 뭘 어떻게 하라고 이게 아니라 공부를 아이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커다란 전환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전후, 중학교 1학년 전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할 무렵쯤 되면은 그 모든 부모님들은 잘 해왔다고 이렇게 계속 푸시푸시하고 위로 밀고 올라가시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여태까지는 내가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해서 이러고 많이 후회를 하시면서 이제부터 제대로 해야지 중학교를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하고 이제 6학년부터 이제 마음을 먹고 또 시작을 하지만은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부모님 스스로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 포기하는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아이가 안 따라온다. 그래서 네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살자. 이렇게 결정을 하지만요. 부모는 그것을 자식을 끝까지 또 포기는 안 해요.
매번 이제 학년 올라가면 따라 예비 중3 되면은 또 한 번 겪고, 예비 고1 되면 또 한 번 해봐야지 하고 시도를 하고, 예비 고3 돼서 또 해봐야지 시도를 하고, 또 재수의 기회를 또 해봐야지 하고 시도를 하고 하지만은요, 부모가 하다가 포기를 하면은 끝에까지 그렇게 가는 거고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이건 아니다, 진짜 해야지 할 때는 부모에게 커다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인내라는 게, 그, 많이 힘들어서 특별한 부모만 그것을, 어, 넘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어머니라는 그,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은 참고 견디면은요, 아이를 행복의 나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일단 많이 참고, 그리고 아이를 하다 보면은, 아이를 공부를 지도하다 보면은, 또 아이를 공부시키다 보면은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고 별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도 말 잘 듣는 새끼 한번 낳아서 키워봤으면. 그런데요, 그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왔을 때, 말 잘 듣는 아이보다 말 안 듣는 아이라는 거는요, 참 다재다능한 애들이 거의 다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부작거리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케어를 해가지고 그 아이의 모든 마인드를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주셔야 되는데, 이는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놈의 경험이 적다 보니까 다 이거 이때 어떻게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기동량을 하고 하는 게, 성공하고 잘된 아이의 사례를만 들으러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거기는 답이 없어요, 사실. 그거 아무리 흉내 내봐야 안 됩니다. 왜? 그 아이하고 내 아이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바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고, 우리 또 무화기가 맞다고 또 와서 꼬리시고, 설명 잘하라고 이렇게 또 격려하러 왔네. 아유, 무화가. 네, 이쪽 가서 놀아. 이따 봐.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드럽고 치사해도 참으시라. 돌을 닦는 심정으로 제가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돼요. 나는 돌을 좀 닦아야 돼. 그런 심정으로 자녀를, 사실 그렇게 돌을 닦아야 돼 하는 마음을 먹기까지 온 과정은요, 부모의 실수가 많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6학년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지금 잘 안 따라온다, 뭔가 잘못해서 뻐등건거린다, 이럴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부모님이 아이를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은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또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보통 태어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 교육 시킨다고, 그 한글도 제대로, 어휘력도 부족하는 애들 되고 영어로 짹짹짹거리고 뭐 하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집안에 경사났네부터 해서 아이에게 교육 과정이 없는 것을 많이 시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고 시키다 보면은 그럴 시간 없거든요. 거기서부터 무슨 독서가 좋다 그래서 독서 하루 종일 책만 읽어주는 그런 캐빈, 그런 데 가서 아이를 맡기고 토론대에 맡기고 별별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요, 결국 아이가 커서 봐야 될 건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시험. 결국 시험은 어떻게 봐요? 종이에다가 연필로 쓰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연필과 종이를 이용하는 게 기본이라고요. 그 뜻은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무슨 첨단 무슨 장비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요, 결국 종이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6학년쯤 돼서 이건 내가 좀 잘못했다 하고 느끼시는 부모님들은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초등학교 과정 싹 무시하고 중학교 거 미리미리 가르치려고 듭니다. 이게 첫째 실수입니다. 일단 늦었다고 판단이 들면요, 일단 초등학교 과정을 정확하게 전부 다 해가지고 중학교에 가도 안 늦거든요. 요즘 기회가 좋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도 안 봐요. 그러면은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에게 중학교 과정을 그냥 뒤다 시켜놓으면은 아이는 점점 더 어려워하고요. 자, 예를 들어 초등학교 수학의 스피드가 안 나는데 중학교에 가면 칠판에 선생님이 막 계산을 해갑니다. 그러면 아이는 보고 그것 따라서 계산하기도 바빠요. 그러다 보면 이해하고 뭐가 없어요. 이 수학 어렵네. 학원 다녀야 되겠네. 이러는데요. 그럼 또 학원 다닌다고 그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찾아봐도 요즘은 또 자기 학년에 맞는 그 수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 참 거시기 하게 됐네요. 그래서요, 저 거시기는 저쪽 아랫지방 사람 얘기고 저는 강원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첫 번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늦었다고 판단해서 앞에 거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잘 된 모아가 저쪽 가서 있어. 지금 어찌 얼굴 한번 보이고 가. 그리고 아이고, 그 초등학교 과정까지 또 어느 정도 착실하게 한 부모님들은 중학교를 이미 선행을 해서 끝내 있더라고요. 특히 몇몇 과목, 한두 과목. 그러고 중학교에 가면은 고등학교 걸 해요. 그러고 싶으시면요, 아이 요즘 5살 때 학교 보내세요. 5살 때. 5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가 잘 배기 날까요? 또 빠르면 한 4살 때 보내보세요. 겨우 뜀박질 하는 정도 되는 애를 초등학교 1학년 다른 애들하고 한번 같이 뛰어보세요. 결국은 아이가 커서 뜀박질해서 달리기도 하고 덤블링도 하고 뭐 태권도도 하고 이런 나이가 되면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 그 4학년에 4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들어갔다고 국가에서 너는 서울대 가는데 가산점 줘. 이런 거 없잖아요. 제 나이에 간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 나이에 자기 학년 거 배우는 거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또 고등학교 가면 어렵다고 초등학교 때 열심히 시켜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거 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 하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제가 4학년 4살 때 초등학교 보내라 그랬죠. 안 되잖아요. 4살이 초등학교 7살짜리하고 같이 공부하면요.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제 경험을 그러니까 뭐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책을 보고 읽은 내용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참고로 하셔서 선행보다 나이에 맞게 초등학교 국어가 있으면 초등학교 국어 쓰기서부터 제대로 쓰고 또박또박 쓰고 하는 훈련을 다 이렇게 하고 국어 어휘가 늘면은 영어 어휘를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아이가 공부하는데 전혀 부담 없이 차근차근히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애들을 갖다가 이제 겨우 이유식 먹이는 애들, 자 고기 먹어 하고 입에다 고기 확 쳐 드시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 살까요? 다행히 뱉어내면 다행이죠. 고기가 좋아 이러고 뭐. 이유식 먹일 때는 이유식 먹여야죠. 제가 많은 아이들을 마지막 단계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왔을 때
느낀 심정을 좀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니까 말이 좀 과격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죽 안타까우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1차 그 분수령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중학교에서 그나마 꽃 피우는 공부를 한다면요, 6학년 부모님들은 제 말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 수학 처음부터 싹 훑어야 됩니다. 제대로 훑어가지고 6학년 예비 중1 겨울방학 때 중학교 1학기 과정, 2학기는 관계 필요 없어요. 1학기 과정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보내면은 그래도 절대로 안 늦는다. 서울대 가는데 절대로 안 늦는다. 제가 장담하거든요. 그리고요, 불행하게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수학을 많이 했던가 고등학교까지 갔던가 이런 부모님들은요, 물론 뒤로 돌아가서 했을 때 올백을 나오는 수학적 재능이 있는 애들은 이 중에는 있어요. 제 구독자님들, 부모들, 자식들 중에는 그런 애들은 크게 관계가 없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요, 지금 현재 고3에 왔을 때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영재에 약간 못 미치는 아이들도 수학 굉장히 잘하거든요. 고난도 잘 풀고. 그런 애들이 상당수가 덧셈 뺄셈 사칙 연산에서 틀려서 오답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옛날 같으면 그런 건 참 귀한 일이었어요. 아주 귀한 일. 거의 없었단 얘기죠.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교육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큰 자기가 하는 공부에 대한 목표의식이라든가 실수한 데 대한 부모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면 되는 대로 그냥 휘갈려서 끝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고3에 왔을 때는 부모님 그때 통탄을 해도 이거 안 고쳐지더라.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여기 온 애들을 했을 때 진짜 아까운 애들이 그 문제. 근데 그런 애들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두들고 패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로만 할 때는 늦었더라.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시켰다면요, 한 번쯤은 되돌아가서 점검을 해 주시고 중학교 때 엄청난 그 문제풀이를 시켜서 다져줘야 됩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난이도 높은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 어려운 문제 푸는 아이들은 쉬운 문제는 가볍게 잘 풀 거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거는 부모님 세대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잘 푸는 애들도 쉬운 문제 잘 틀립니다. 그래서 틀렸을 때는 왜 틀렸어? 이러면 실수요. 이러면 그러면 실수 안 하면 되지 뭐 다음부터. 그래서 틀려도 위기감도 없어요 아이들이. 뭐 이거 틀렸잖아 이러면 옛날 같으면은 얼굴이 시뻘개지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기다가 뭐 이렇게 볼펜 들었으면서 죽자 뭐 쓰고 이런 애들 없거든요 요즘은요. 그래서 틀렸잖아 이러면 그러게요 뭐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목표하는 대학에 보내려면요, 이 초등학교 뭐 빠르면 5, 6학년, 늦어도 중학교 1학년 때 제대로 된 공부를 다지기를 시켜달라. 이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나중에 애가 이렇게 제 말을 듣고 키웠을 때요,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어도 부모는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아, 그때 그 유튜브 잘못 보지 말고 그냥 어려운 거 뒷다 시켰으면 애가 어려운 거
지금 틀린 한 문제 그거 맞춰서 뭐 서울대 의대 갔을 텐데 아이 그때 그걸 못 해가지고 후회스럽다 이런 애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아바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간 길에 대해서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거 똑같이 이렇게 하는 블랭크 테스트용으로 하나 쓰고 하나는 제가 시킨 대로 쓰고 했을 때가 이 한 부모님이 이런 후회하는지 않은 방향으로 공부시켰던 애는 저 밑에가 있고 제가 시켰던 애들은 저 위로 어느 정도까지 다 가 있으면은 그때는 인정을 하시겠지만요. 보통 한 아이를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 본 아이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한 애들 중에서 실패한 애들은 전무하다. 전무합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은요, 이제 고3 때, 예비 고3 때 옵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와서 우리의 요즘 그 간호대만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요,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간호대도 좋은 데를 보내요. 근데 간호대라는 게 옛날에는 전문학교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좋은 데 가려면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공부 안 하다 가려면은. 그래서 간호대를 가면은요. 처음에는 기뻐서 뭐 합격했다고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좀 사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안 그래요. 또 주변에 보니까 더 잘 간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건 또 뭐야? 너 어느 학원 다녔어? 뭐 이래가지고 또 후회를 합니다. 어쨌거나 그 공부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요, 최소한도 그 공부하다가 실패를 해서 좌절을 겪지 않으면 다 다행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가르쳐 주는 거는 그 실제적으로 제가 다 겪어서 그래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뭐 제가 막 이것이 막 제 동영상이 유료 강좌라면 될 것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어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강좌를 들으세요. 이 강좌 선생님이 일타예요. 최고예요. 강사 듣고요. 책은 뭐 이 책을 보고요.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 이 책 끝나면 그 다음에 난이도 높은 거요. 그리고 이 문제는 보통 애들이 못 푸는 거예요. 서울대나 의대 간 애들이 푸는 문제예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지만 제가 이 마당에 지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시켜가지고 그거는 아이들을 안락사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성적이 탁탁 오르고 뭐 두 번째도 잘 오르고 뭐 점점 희망이 되고 희망을 얻을 수 있고 그러지만 딱 한 번 망한다 그랬죠. 수능에서 쫄떡 미끄러집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수능에서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졌을 때는 어떻게, 왜 틀렸나? 이유를 묻잖아요. 그러면 묘하게도 수능 문제의 해설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문제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수예요. 실수했어요. 어머니 미안해. 실수한 거예요. 다 모아보니까 4, 50점 됩니다. 그럼 바로 재수. 내 점수 찾는다고요. 재수합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다 고3 때 나온 점수보다 못한 점수가 나오는 게 최근 7, 8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고3 때보다 조금 점수가 더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워낙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한 만큼 조금 더 하니까. 그렇지만 원하는 대학 갈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제가 이게 장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 안락사 시키는 공부 그거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도 제 자식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천벌을 받죠. 그래서 꼭 바른 길만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이건 맞다. 그리고 남의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서 검증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또 일부는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제 의견에 맞춰주는 게
아이에 의해서 좋다. 이 점을 장담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요. 공부를 12년간 공부를 시키는데 첫 번째로 찾아오는 기회, 그리고 첫 번째로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기회,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사이 하고 중학교 1학년에서 뒤집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걸 잘못된 정보로 앞에 거 미리 배우거나 쓸데없는 공부를 시켜서 시간 낭비해서 똑같은 결과를 반복시키는 그런 일을 실수를 범하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잘 이해하시고요. 그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